계속해서 남은 시장 변수 짚어보고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연기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 미국 경제 지표들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이 연내 연준의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연준의 위원들 보면은 매파적 발언도 강해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는 이 FOMC 의사록 발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월 미 FOMC 회의 직후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이제 조기에 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과 연내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2월, 그러니까 2월 초에 발표됐던 뭐 1월 고용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확인이 됐고요. 또 여기에 1월 달 소매 판매 역시 물론 일시적인 요인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예상보다 디스인플레이션 뭐 국면 초입이긴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3월 달 뭐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고요. 5월뿐만 아니라 이제 6월 달에도 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가능성 자체가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 뭐 똑같이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의 강세도 이제 진정되는 국면에서 이제 다시 소폭 강세로 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FOMC 의사록 물론 이제 내용을 뭐 뜯어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 특히 이제 매파적인 어떤 성향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상으로 최종 금리의 레벨 자체가 이제 당초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좀 지속될 거다라는 쪽에 무게가 좀 실리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이제 반영하면서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좀 추가적인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3월 달에 뭐 빅스텝 뭐 그런 가능성 자체가 높진 않다 하더라도 25bp 금리 인상을 가정하면 5월 달까지 적어도 5월 달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FOMC 의사록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최근에 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정책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4.7%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25bp의 인상폭을 가정하면 3월뿐만 아니라 이제 5월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6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25bp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인플레이션 지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확인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좀 어떤 견조함을 넘어선 어떤 과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주택 경기도 이제 바닥권을 어느 정도 확인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지난 11월 달, 12월 달 좀 감소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연된 소비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도 고용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연착륙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좀 그 지금의 어떤 금리 상승 압력을 계속 좀 유지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FOMC 의사록과 함께 이번 주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이 PCE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24일 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뭐 CPI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상품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문제는 서비스 물가 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가 주택 가격이 지금 한 6-7개월 연속 뭐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주거비 자체는 여전히 레깅돼서 그러니까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CPI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상 이제 주거비라든가 중고차 가격 등 이제 가중치가 좀 변화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주거비가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PC 물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주거비 비중, 그러니까 40% 정도인 거를 감안하면 전월보다는 물론 이제 그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긴 하지만 거의 뭐 줄어들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가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장 예상치도 지금 전월이 5%인데 지금 4.9, 5%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와는 좀 어긋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PC 물가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결과 혹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확인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어떤 그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경로 자체가 그러니까 인상 기간도 길어지고 올해에 있을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당히 희석되면서 내년 상반기로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옮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인 만큼 24일 PCE 발표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국내 시장을 바라보면은 이번 주에 발표될 이 한은의 금통위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죠. 이 지난해 4분기 역상정한 데다가 또 갈수록 경기 지표가 나빠져서 이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은의 금통위는 이제 고민은 많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동결 기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4분기부터 그 국내 경기의 어떤 둔화 속도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국내 경기에서 이제 비중이 높은 이제 수출을 보면 작년 4분기도 좋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올해 연초 그러니까 1월 달 수출도 예상보다 안 좋았고 2월 뭐 10일까지 그러니까 뭐 내일이면 이제 20일까지 수출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아직 그 회복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의 어떤 뭐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 이후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실물 경기 지표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 그러니까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물가 같은 경우 뭐 1월 달에 뭐 5.2%뭐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그 5%대 물가 상승률이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 경기 단에서 보면은 3.5%에서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결정 자체가 이제 동결 기조로 간다 하더라도 뭐 최근에 나타나는 것처럼 달러와 강세,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뭐 1,300원 선을 넘어서는 어떤 외환 시장의 어떤 변동성,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겠다는 어떤 그런 스탠스가 확인이 되면서 금리가 중단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스탠스는 좀 남겨두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시장 이 코스피를 살펴보면은 2,500선 뚫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이번 주 우리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일부 호조를 나타내면서 연착륙 기대감을 높이는 거는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재차 높이는 요인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예를 들어서 뭐 PC 물가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의 어떤 전월비 뭐 감소 그러니까 하락
속도가 조절되거나 뭐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이런 지표들이 시장 예상보다 좀 좋아지는 어떤 그림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런 것들은 미 연준의 어떤 긴축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지금처럼 좀 조정 장세, 그러니까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의 자금의 어떤 유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어떤 사이클 전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종목으로 좀 선택지를 좁혀나가는 어떤 전략이 지금은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 대응을 가지면서 이 장기적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조정시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변수로 꼽고 있는 것이 이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양해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의 기대감은 분명히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이제 일부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중국의 유동성 지표를 보더라도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정책 기대감이 좀 시장이 먼저 앞서서 반영한 부분이 있고 결국에 이러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지표의 반등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는 그러니까 양해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2월 중에 이제 그러한 기대감을 빨리 선반영하면서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현기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